안녕하세요. A1 인스티튜트 안유신입니다. 요즘 AI 기술이랑 관련된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능 이런 것들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제가 많이 하는 생각이 앞으로 우리 다가올 세상이 좀 무섭기도 하고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그런데요. 우리 학생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어야지 이 인공지능 세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고민을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제 짤막한 생각을 오늘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한번 보시죠. 最近的案例表明，2016年 SAT 的类型发生了非常大的变化。那个时候，第一次考试的分数非常低，难度变得非常。 이게 뭐냐면 중국 학부모님들도 제 쇼츠 영상을 좀 보실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원래 영상을 AI한테 맡겨서 중국어로 변환을 하고 제 목소리로 입모양까지도 맞추게 이렇게 변환을 한 영상입니다. 제가 중국인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내용이 전부 다 make sense 하다고 이렇게 전달을 받았는데요. 정말 놀랍도록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이 기능은 무엇이냐면 우리 유튜브를 찍는 분들이 이 옆에다 이렇게 스크립트를 놓고 그걸 읽고 싶은데 눈동자가 화면을 향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AI가 눈동자를 이동을 시켜서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보고 스크립트를 읽더라도 카메라를 보고 있는 것처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챗 GPT에서 GPT-4 터보라고 해서 새로운 기능들이 업데이트된 것을 발표했는데 원래 개발자들이 코드를 짜서 이렇게 GPT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파인 튜닝을 해서 목적에 맞게 바꾸는 그러한 것들은 할 수 있었는데 비개발자들 그러니까 코딩을 할 줄 모르는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퍼스널라이즈 된 챗봇을 만들 수가 있게 출시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호기심 때문에 한 2개 정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넣으면 좀 더 예쁘게 잘생기게 바꿔주는 그러한 GPT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메일로 문의를 주셨을 때 자동으로 대답하는 그런 메일을 대답하는 그런 GPT를 만들고 싶어요 해서 이렇게 2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GPT를 튜닝을 할 때 코드를 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어로 우리말로 영어로 이렇게 써 넣어서 이런 기능을 넣어달라고 설명을 하면 그런 기능이 탑재되는 그러한 방식이라서 만들고 나서 이렇게 문의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면 이렇게 AI가 제가 해놓은 설정에 맞게 대답을 해주는 것인데 아직 좀 부족하긴 해서 조금 더 튜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제 사진을 넣어봐서 더 잘생기게 만들어줘 이렇게 해봤더니 한 요 정도 바뀌었는데 훨씬 더 잘생기게 만들 수 있게 한번 튜닝을 시도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스널라이즈 된 챗봇을 만들어서 우리 이 앱스토어처럼 스토어에다가 이렇게 놓고 판매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픈 AI에서 GPT를 가지고 본인들의 생태계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하도 인기가 있어서 원래 $20를 내고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게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몇몇 기술들을 보여드렸듯이 너무나도 재밌고 혹은 섬뜩하기까지 한 이러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대부분 학부모님들께서 저희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냥 설명만 보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꼭 한번 뭐 $20 정도면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니까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는 경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일단 잘 모르셔도 일단 경험을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할지 생각해 보기 위해서 기사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요. 와이칼라 워커들에게 어떠한 임팩트가 AI가 있는지 이러한 내용인데 함께 한번 보시면 이 챗 GPT가 출시되고 나서 이 프리랜서들의 취업률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버는 돈 또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GPT가 출시되고 나서부터 줄곧 우리 인간들의 일자리가 이제 위협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느 정도 이제 나오고 있구나 정도로 파악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 더욱 재미있는 데이터가 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나왔는데 AI를 사용함으로써 지적 노동자에게 productivity하고 quality, 일의 생산성과 질에
어떠한 영향이 있느냐 이러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bottom half skilled participan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급 기술자들이 아니고 중하급 기술자들이 챗 GPT를 사용을 했을 때 업무 효율성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봤는데 43%나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top half skilled인 사람들은 단지 17% 정도만 업무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 그래프를 보면 스킬이 그러니까 더욱 더 전문가일수록 챗 GPT의 AI에 도움을 받았을 때 업무 향상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덜 전문가들은 GPT의 도움을 받게 되면 업무 효율이 많이 상승하는 것에 비해서 전문가들은 GPT의 도움을 받아도 그렇게 도움되는 게 미비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덜 전문가들은 예전에 5명이 일할 것을 AI의 도움을 받게 되면 2명 혹은 내지 3명 정도가 커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더욱 전문가인 집단은 원래 5명이 일을 했다면 AI의 도움을 받더라도 그래도 5명 정도가 계속 필요하다 이러한 결론으로 이룰 수가 있거든요. 뭐 지금 시대가 확확 바뀌고 있어서 길게 오랫동안 한 연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짧은 기간 안에 이런 연구 결과 발표가 나온 것을 토대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더욱더 이렇게 experts 전문가가 되려는 노력, 전문가에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하는 것과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땅을 파는 것에 비유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저희 회사에 지원하는 지원자들 20대 혹은 30대 초반 그리고 학생들을 보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공부도 하고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좁은 분야를 깊게 파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를 이렇게 폭넓게 공부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나쁘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폭넓게 다양한 지식들을 쌓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단점은 아주 전문화된 부분이 없다는 것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을 보면 아주 좁은 영역만 집중해서 파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좁은 영역만 집중해서 이렇게 파다 보면 장점은 이 부분에 한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업무 수행 능력이나 뭐 시험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볼 수가 있겠지만 폭넓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단점도 있겠죠.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전부 다 이해도가 깊게 이렇게 전문가가 되면 좋겠지만 이건 제가 보기엔 인간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이러한 방식의 인재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바로 이렇게 폭넓게 어느 정도의 지식을 쌓으면서 아주 일부분일지라도 이 부분만큼은 전문가가 되는 것. 이 폭넓은 부분은 왜 더 중요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언젠가는 관리자의 영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관리를 하려면 한 부분에만 매몰돼 가지고 그 부분의 지식만 알고 있으면 커뮤니케이션도 어렵고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기 위한 지식도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소위 말빨도 잘 안 먹힌다고 하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의 영역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전문화된 자기만의 영역이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이나 기계들로 대체되기가 어렵고 한 부분에 전문화가 되어 있다고 하면 자신감도 높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확장되기도 굉장히 더 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깊게 파져 있는 이 전문가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에 예로도 보여드릴 텐데 덜 전문가들은 이게 이렇게 개념이 뭉개져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좋은 것, 나쁜 것 이런 식으로만 뭉개져서 그냥 크게 대략적으로만 설명이 가능한데 전문가라고 하면 이 좋은 것 중에서도 이게 10단계로 나눠져 있어서 이건 10점 만점으로 좋은 거 9점, 8점, 7점, 얘는 1점으로 좋은 거 이런 식으로 세심하게 나눠져 있는 것이 바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기를 예로 들면 연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슬픈 연기하면 하나밖에 없는데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분들은 슬픔의 정도가 엄청나게 다양하게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연기를 잘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들은 연기 안에서는 이게 세심하게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인 겁니다. 일에서도 마찬가지 일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학생들이나 뭐 사회 초년생들이 1번에만 너무 매몰되거나 2번에만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1번과 2번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게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듭니다.
1번, 두루두루 폭넓은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책도 많이 읽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에서 쓸 수 있는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랑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일이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자꾸 해보는 것. 그래서 제가 자꾸 새로운 기술 나오면 써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 1번 이유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2번 같은 경우는 일의 분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뭘 어떻게 해야 전문가가 된다 이런 것들이 너무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화해서 생각을 해보면 매일매일 하기 귀찮은 거, 하기 싫은 거, 짜증나는 그런 일들을 꾸준히 얼마나 견디고 해내느냐, 이것이 바로 전문가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번과 2의 예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어떤 다른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저도 더 집중하고 있고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듣기 괜찮으시다면 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늘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뭐 수리공이나 플럼버 이런 사람들이 뭐 집에 와서 수리를 한다거나 뭐 이럴 때 그냥 옆에 있으면서 이렇게 뭐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러고 보고 있다가 다음에 고장나면 내가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지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례로 이게 저처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건물을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건물을 살 만큼은 아직 안 되니까 이 렌트를 주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렌트를 계약을 할 때 스테이트마다, 카운티마다, 그리고 도시, 시티마다 다 좀 다를 텐데 저희 이 동네는 이 승인을 받으려면 이 플로우 플랜을 갖다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설계 도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칸을 나눠서 쓸 거지? 설계 도면을 제출해, 이런 것이거든요. 이 비즈니스를 승인받으려면 이걸 꼭 제출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건물이 관리가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으면은 그 건물주, 랜로드한테 물어봐도 안 가지고 있고, 예전에 여기 이렇게 설계하셨던 분들도 가서 요청을 하면 그거 그럼 그려줄게, 한 $2,000 낼래? 뭐 이런 식으로 돈이 든단 말이죠. 예전에 한 15년 전에 이런 일이 있을까봐는 아니지만 나중에 쓸 일도 있을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설계 도면 그리는 뭐 CAD라든지 아니면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거를 15년 전쯤에 살짝 배워놓은 적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한 이틀 정도 거의 밤 꼬박 새니까 만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학원 진짜 설계 도면인데 요거를 한 이틀 동안 거의 밤새가지고 만들어서 뭐 이렇게 공청회 같은 거를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승인을 받게 되는 그런 배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맡기고 이러기보다는 건축 이런 거랑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그냥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보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기엔 충분히 이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리스 계약서 같은 것들도 처음에 제가 미국에 왔을 때는 잘 모르니까 변호사분들 이렇게 고용해서 하고 그러긴 했는데 그러면 한 1,200불에서 2,500불 사이 정도의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꼭 비용 절감 개념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를 좀 관심 갖는 그 개념에서라도 그 뉴저지에 이런 뭐 리얼 에스테이트 관련된 이런 법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법들도 좀 찾아보고 또 며칠 또 이렇게 막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충분히 리뷰할 수 있거든요. 뭐 그래서 저희 리스 계약서도 막 32페이지 막 이렇게 길고 그렇지만 또 며칠 밤 이렇게 또 열심히 밤을 새면 법들을 좀 잘 공부해보면 큰 문제 없이 이렇게 계약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학생들한테 좀 쓸데없는 경험일지라도 자꾸 해보는 것을 좀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는 좀 이렇게 깊이 있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일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다른 분야에서는 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 안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뭐 AMC 10A 같은 경우는 뭐 유출 사건도 있고 이래서 문제가 되니까 뭐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AMC 10B 같은 경우는 뭐 유출되거나 이런 사건이 없었죠. 그래서 시험이 진행이 됐는데 저도 학생들이 풀 때 같이 풀어봐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다른 할 일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게 이렇게 딱 시간 맞춰서 이렇게 같이 풀어보기 사실 엄청나게 귀찮거든요. 근데 문제 트렌드 파악해야죠. 그리고 그 트렌드 파악해가지고 다음 교재에 이걸 어떻게 녹여들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려면 한 번은 풀어봐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귀찮지만 계속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디지털 SAT 같은 경우도 이제 해외에서 보고 막 이러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막 귀찮지만 한번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이거 진짜 제가 그냥 푼 연습장 같은 거 그냥 이렇게 갖고 온 겁니다. 제가 진짜로 이렇게 풀어봐서 시험을 저도 이거를 풀면은 뭐 한두 개 틀리고 그러기도 합니다. 난이도도 한번 보고 시간 분배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감각을 익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제가 예로 보여드리면 이거 문제를 제가 엄청 빨리 풀어볼 건데 엄청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quadratic function이니까 아 이거 그냥 quadratic function 문제구나 하고 이렇게 그냥 뭉개져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처럼 민감하게 막 이렇게 나눠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뒤에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 한번 문제만 간단하게 풀어보면 자 quadratic function이 있는데 여기 vertex 꼭지점 그게 2,-4래요. 그리고 f of 5랑 f of c랑 그게 같은데 c는 뭐가 될 거야? 이게 물어보니까 여기가 5고 이게 같은 값이 이게 뭐가 될 거야?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2에서 5 이게 quadratic function은 항상 symmetric 대칭이기 때문에 요거랑 간격이 똑같단 말이죠, 좌우가. 그래서 이게 2에서 5 갔으니까 3만큼 갔죠. 그리고 얘도 3만큼 가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1 된다. 제가 지금 설명 몇 초 했습니까? 20초 안에 설명 끝내지 않았습니까?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 같죠?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이거 엄청 많이 틀립니다. 이게 촘촘하게 나눠진 상태로 공부를 하지가 않아서 그런데요. 한 15년 전 정도 시험 문제부터 분석을 쫙 해보면 이런 유형들이 시험 문제가 전부 다 나왔었습니다. 대입해가지고 푸는 거, 그 다음에 루트, 그러니까 근 구하는 거, 뭐 팩터링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쿼드라틱 포뮬러 이용해서 루트 구하는 거, 그리고 그 루트 개수, 그리고 뭐 맥시멈을 찾아라, 미니멈을 찾아라, 프로젝타일 모션 날아가는 거 이거 모션 관련된 쿼드라틱 이퀘이션 펑션 문제도 예전에 계속 나왔고요. 데이터를 보거나 말로 돼 있는 거를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쿼드라틱 이퀘이션을 만들어서 푸는 문제, 루트와 코에피션에 관계된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부터 이러한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런 문제를 연습을 해보는 거고 그러니까 symmetric property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이렇게 자잘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이런 종류의 문제구나 그럼 이런 종류의 문제는 8번 유형이니까 8번 유형을 연습해봐야지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촘촘하게 나눠져 있으면 이제 뭐도 할 수 있냐면 내년에 이제 디지털 SAT가 나오면 이 문제들은 당연히 나올 거예요. Symmetric Property를 이용한 문제들은 당연히 나올 거예요. 이 챕터 Quadratic Equation Function 이 챕터 안에서는요. 근데 아직 이 두 개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쯤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나올 건데 내년 하반기나 아니면 늦어도 내후년에는 꼭 이 두 문제 같은 것들은 나오겠다 해서 이 두 문제가 뭐냐면 도메인이 주어진 상태에서 맥시멈이랑 미니멈을 찾거나 아니면 코에피션트하고 그래프하고 이걸 봐가지고 이 코에피션트가 개수들이 플러스 값을 갖냐 마이너스 값을 갖냐 뭐 이런 거를 찾아보는 그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아직 나오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측까지도 할 수 있어서 그 예측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방면에도 관심을 갖기 위해서 자기랑 상관없는 일도 계속 관심을 갖고 기웃거리면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로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귀찮은 일을 아주 꾸준히 해내야지만 그런 수준에 도달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계기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